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저녁 예정된 유시민과 홍준표의 라이브 토론회, 홍카레오 토론회의 쟁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해 봤고요. 이 영상 보시고 토론회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관련주 세우글로벌 하나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 2일 어제 저녁에 홍준표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에 오늘 토론회에 대한 예고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예고 영상을 요약해보면은 이번 토론회는 싸울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계의 현안을 말씀드리는 토론회인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지, 앞으로의 비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싸울 목적은 없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는다고 하니까 좀 보셔야겠죠. 그래도 홍준표는 이전 패배했던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수장이었었고, 유시민은 아시다시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잖아요. 이전에 정의당에서 정치계 생활을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정치계 출신이고, 현재 대통령과의 색깔이 일치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집중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론의 목적은 이미 홍준표가 말했다시피 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유시민과 홍준표에게 정계복귀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것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보혜양조, YBM넷 등등,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로는 세우글로벌이 유일하게 움직인 바 있는데, 이게 다 움직임이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시민 관련주는 다른 테마로 환승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유시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물의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려 계시더라도 좀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굳이 홍준표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현재 마무리되지 않은 김해신공항 관련주로 유력하기 때문에, 영남권 통합공항, 관문공항에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얘는 아직 대선이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언제 엮여도 한 번 더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정치계에서, 테마주계에서 여러 떡밥들이 있었지만 몇 번씩 걸쳐서 해먹는, 우려먹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공항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수도 이전, 요거는 이제 써먹을 대로 써먹다가 결국에 실행이 된 정책인 거고, 세우글로벌의 신공항 이슈는 아직까지도 봉합되지 않았다. 제가 예상해 보기에는 이번 정권이 마지막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 어떻게 될지는 저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봉합되지 않은 행정적 이슈이므로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현재 경남지사인 김경수가 공판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경남지사직이 교체가 되게 되면, 갑작스럽게 변동이 생기게 되면은 이 이슈도 180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죠. 오늘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점심 지나서 12시부터 추가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시민 관련주인 보혜양주나 IBM넷 같은 종목은 장 초반에 이슈를 타고서 상승한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유시민이 정계복귀 의사를 완강하게 거절했고 최근에도 거절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표가 유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거절이 아니죠.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감이 반납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우글로벌은 김경수 도지사가 공판에 휘말려 있고 경남지사직에서 언제 물러날지 모르니까 이전 경남지사 역할을 맡았었던 직위에 있었던 홍준표가 다시 한번 총선에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홍준표가 물러나게 된 게 대선의 패배도 있고, 그리고 2018년 6월에 있었던 총선에서의 패배도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서 물러난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홍준표는 박근혜라는 좋은 글씨가 너무나 깊게 새겨져 있어서 물러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으면은 오히려 더 독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표직에서 물러남으로써, 패배를 인정하고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남으로써 그나마 이미지 쇄신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다. 공감은 안 되실 거예요.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경남지사직이 중간에 교체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든 총선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확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 김경수에 상응하는 인물 홍준표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호적수인 거죠, 호적수.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직으로 있는데, 대선에 출마하려면 결국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니까 대표직을 대신 맡아줄 사람, 홍준표가 됐든 아니면은 황교안과의 대결에서 졌던 오세훈이 됐든 아니면은 새로운 인물이 됐든 새로운 당대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언제? 대선 직전에. 대선 직전이라고 하면은 진짜 몇 개월, 며칠 이렇게 두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2년 전쯤에는 대표직이 바뀌게 된다.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더민주당 대표직을 물러나고 나서 대선에 출마했던 것처럼 그런 레파토리가 쓰여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 세어글로벌은 말씀드렸습니다. 경남지사직이 지금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김경수의 정치계 생활이 끝날지 말지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현재 여당에서 국토부에서 미뤄졌던 김해신공항 확장권, 요것도 다시 한번 0점 원리치로 제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세우글로벌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6차 공판, 김경수 6차 공판이 6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심에 들어선 건데, 저는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자면은 김경수는 정계 복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김경수가 정계 복귀를 할 수 없던 것은, 김경수는 결국에는 안철수를 끌어내리는데, 문재인과 안철수의 맞대결에서 안철수를 끌어내리는데 사용됐던 총알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유통기한이 다 했다.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인 것이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김경수는 이번 정권에서 조금 덜 아프게 맞는 게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권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서 풀려나게 되면은 다음 정권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여당과 야당이 뒤집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거나 혹은 대통령이 보수권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하게 청산 대상이 될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영순이라고 봐요.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하고 혹시라도 당선이 돼서 대통령직에 오른다면은
안철수를 신천지 루머로 해서 엮어갔던 드루킹과 합작해서 안철수를 끌어내렸던 김경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곳에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같은 취급을 받겠죠. 이 정도까지인 것이고요. 관련주는 이전에도 여기서 매매했었지만 너무나 뻔해요. 이런 종목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없을 때 또는 이슈가 소멸되면서 하락할 때 신공항이라는 본 이슈 외에 다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런 종목은 장기로 봤을 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전 대선에서도 써먹었던 종목이 바로 새우글로벌이고 아주 야무지게 써먹었었어요. 이번에도 짧은 시세이지만 여기서 야무지게 40% 수익을 냈었던 게 바로 새우글로벌이기 때문에 이번 이치에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시외에서 시간의 시장에서 상승할 수도 있고 다음날 갭상승 출발 이후에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시세를 반납할 수도 있는데 홍준표의 정계 복귀 의사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반영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보유자한테는 정리의 기회가 되겠고 신규 매수 기회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도박성인 자리이기 때문에 5대5 확률까지만 돼도 좋긴 한데 이 자리가 5대5 확률에 못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낮게 해서 진입하시거나 그냥 이번 이슈는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고요. 김경수 관련주인 GMR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가 정계 복귀할 가능성, 무죄 판결을 받고서 다시 한번 재임에 도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번 정권에서의 경남지사직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장담을 못한다 라는 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김경수는 이것뿐이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6월 말에 공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세가 나와준다라면은 괜찮은 가격에서 손절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장도 빠질 대로 빠졌고 이 GMR 머티리얼즈라는 인맥 관련주도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하락세랑 거의 상응하는 수준이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시장 하락치를 반영하고서 반등할 때 얘는 반등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 안 할 종목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똑같은 위치에서 청산을 하고서 현금화를 하고서 새로운 종목, 반등이 기대되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게, 환승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은 아니고 6월 초는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종목이 좋을지 미리 계획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옮기시면 되겠네요. GMR 머티리얼즈는 이제 그러면은 현금성 종목, 현금 대용 종목, 신규 매수 종목, 신규 매수할 종목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마이너스에 연연치 마시고 개념치 마시고 옮기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는 라이브 방송 슈퍼직장인과 유튜브 라이브 카카오TV 중계방송 세 군데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이었습니다.